자, 이번 시간은 정비법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도 그래도 얘는 도시개발법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어찌됐든 절차법. 절차니까 기본적인 절차가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얘기를 떠올리셔야 돼.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실시계획이라는 인가 있었고요.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환지계획의 인가, 그리고 이제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준공검사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정비법의 절차는 다른 거 빼버리고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건설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이제 공급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에선 바꿀 환자 땅지자 땅 바꿔주는 게 환지계획으로 불렀었고, 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건설된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가, 누구한테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의 인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월이 다 흘러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다 진행이 되면 준공인가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소유권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한다고 해서 고시라는 용어를 써서 이전에 고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계획의 인가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준공검사에 해당하는 개념을 준공인가. 그리고 자, 환지처분 공고에 대응하는 개념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이런 과정을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앞에 이제 기준점을 세우자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등 있게 되는데, 일단 기본 틀 자체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이 4단계를 통해서 정비 사업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 사업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파트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고 있는 게 바로 재검토라는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다 5년마다 재검토. 만약 2010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15년도 가서 한번 재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도에 또 재검토한다. 이런 식의 구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다 5년마다 재검토.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거의 도배예요. 답, 시험 문제 답은 숫자가 답이 되는 파트. 제가 아까 숫자가 답이 되는 몇 개의 이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만 달달달 외우시고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0년 단위 수립, 그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작성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정한다 앞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비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 시장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뭐라고 했어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대도시. 그래서 자, 지금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 예를 들어서 자, 대도시가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경기도에 있어 수원 같은 것들 이거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부천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고양시도 아마 대도시가 될 테고요. 성남시도 대도시가 될 텐데 광명시 이런 데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인구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은 기본계획 스스로 수립해서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광명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시에 대해서 어떻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이죠. 대도시 시장,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별로 행정이 안 돼. 자, 시험 문제 거리도 안 되고.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그냥 혼자서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면 될 것이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 중에서는 무조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때 수립해야 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나중에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다만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된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외우시면 돼. 그래서 다시 무식하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통쳐서 가셔야 돼. 자, 무슨 얘기인 거니?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기본 구조잖아.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정관 작성했을 때, 도시개발조합 설립했을 때, 정관 작성했을 때 지금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라.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경미현상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였다고. 또 도시개발법에서 면감비 증감이라고 해서 원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안이 경미했을 때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라든가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본 구조가 항상 예외 파트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해서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변경할 때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내용을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다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시면 돼. 끝. 이 파트에서는 지금 이게 법적이 대폭 개정되면서 최근 기출문제는 이걸 직접 물어보는 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법조문은 안 맞아. 그래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두 개 외우면 돼.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두 번째, 자, 시장이 변경할 때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라고요? 시장이 변경할 때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을 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게 되는데, 자, 기본 방침이란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29회인가 한번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 자, 지금 시장 등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준점을 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 방침. 기본 방침도 보니까 10년마다 자, 수립해야 되고요. 5년마다 재검토. 이게 헷갈리는 거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지금 법조문은 10년마다 수립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의미상 뭐라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같은 맥락이야. 그런데 지금 시장 등이 뭘 수립한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어떻다? 방침을 정하게 된다. 기본 방침을 정한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 마지막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해라?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주어를 틀리게 해서 까다롭게 나왔어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나머지 다 이슈가 안 되고 제일 기본축. 이거 너무 지저분한 파트인데 좀 이따 문제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파트를 가실 때는 바로 결론을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숫자 중에 답을 뽑는 것들. 그리고 얘를 하도 많이 우려먹다 보니까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니까 10년 단위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근데 기본 방침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제일 어려운 게 도지사 점점점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도지사 점점점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계획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간단해요. 자,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내용들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버리면 당해요. 자,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129페이지부터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겁나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마다 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럼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다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장을 표현하니까. 두 번째,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3번,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표현들 조금씩 바뀌는데 맥락은 같아요. 4번,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다 해서 마다 5년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정한다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지겹게 외웠던 얘기.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검토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숫자 다 뽑았죠. 그리고 나서 6번 지문 29회 때인가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이거 어렵게 나왔다고. 시장 등이 어떻다? 재검토. 수립하는 사람이 어떻다? 재검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방침을 정하게 된다.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야.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정하는 거 기본 방침이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최소한 이 챕터에서는 지금 마다 5년마다 그리고 10년 단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드디어 답이 되는 파트.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교재 지금 1번 보니까요. 기본 계획에는 점점점이 포함돼야 된다. 나와 있죠? 감산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는 거야. 두 번째 지문은요.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해설하다 죽어요. 이 문제는 틀이라고 내는 문제. 자, 지금 기본계획 파트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거기 옆에 나와 있잖아요. 특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가면 그 지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학원 강사가 봐도 머리가 터져버린 지문이야. 해서 의미 없고요. 그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 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다 절차,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것도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험 보러 가갖고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덕진이 놀이를 하잖아요. 그게 답이야. 그냥 답이라고. 그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쫓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쫓아가요. 미쳐요, 가다가. 아니, 너무 힘들다고, 공부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답만 분석하고 들어가도 되게 버거운 작업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뭐 정표보는 법 하나를, 자, 지금 뭐 3시간, 4시간에 다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교재 131페이지 4번 지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끝머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뭐야?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걸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돼. 두 번째, 5번 지문이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기본 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요. 좀 이따 기본서 가지고 내용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6번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체 없이 당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절차라 불러. 눈길도 줘서는 안 돼.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 포인트를 정해주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보니까 공람 이런 거 나와 있죠? 목차를 보는 거예요. 공람 나와 있죠?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런 얘기야.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 있죠? 협의 심의 나와 있죠? 그죠? 오른쪽에 보니까 공람,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네, 아니할 수 있다. 끝. 그래서 30편 문제를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고 일단은 지금 공부하실 때 절차다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다 법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우리가 이제 패턴 자체를 잡아내야 된다고.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그걸 외우시던가. 거기 쭉 나와 있는 거. 생략하신 종류 몇 개 뽑아놨잖아요. 그걸 외우시던가. 근데 답 안 나와요. 그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무조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여러분 교재 밑에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 나왔어요. 이런 문제 사실 찍어야 되는 문제인데 풀 수 없어요. 자, 문제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정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서 1번 변경하는 경우, 2번 단축하는 경우, 3번 변경하는 경우, 4번 변경하는 경우, 5번 변경하는 경우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제가 교재 법조문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변경에 6번, 7번 찾아볼까요? 20% 범위 내에서 변경 나와 있죠? 20% 미만에서 변경 나와 있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왔으니까. 나머지 첫 번째 항목은 확대, 축소, 10% 이런 거 나와 있죠? 확대, 축소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이 못 내요. 중간에 괄호 이러고 뭐라고 써 있죠? 괄호 열고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 될 때 이걸 썼다가 욕 뒤지게 먹어. 3조 9호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건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묶어서 가면 20% 미만 등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되셨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 낼 때는 뭘 얘기했다고? 공람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이 파트를 정리하면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문제 풀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 낼 수 있는 게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20% 미만은 생략할 수 있고 등은 다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 수많은 내용을 다 한 칼에 정리하는 게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뭐를? 다.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도시 계획의 심의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되셨죠? 요걸로 끝나가시죠. 이게 이제 이 파트가 되게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외워서는 풀 수가 없어요. 언제 그걸 다 외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한다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가십시다. 먼저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방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등 다 좋은데 자, 바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마지막 주제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자,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방의 의견 정체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트릭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틀리게 구성해. 점점점은 자,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게 기본계. 그리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20% 미만 등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텍스트를 읽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 자체가 이게 중간 법령 개정 때문에 다 삭제된 게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2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자, 29회 때 문제 관련해서 방침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 대도시시장은 방침을 정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라고 장난했었으니까 대도시시장 등이 어떻다? 방침을 정한다. 그럼 틀렸다고? 방침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명제 가지고 이것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더 이상 준비할 방법도 없고 딱 여기까지. 그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절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답으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절차는 뭐예요? 봤을 때 잘 모르겠는 거. 그게 절차야.
봤을 때 잘 모르겠는가 고시하고 이런 거 계속 지문이 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자,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방침 얘기였었고, 시장 등은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 미만 등 절차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이게 기본 계획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정비 구역의 지정 등. 자, 가볼까요? 자,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큰 틀의 그림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 계획이라 부르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합이 정비 사업할 때 기준점을 정해주기 위한 계획을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지역적 범주,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을 획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정하는 건 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래 갈 테고,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로 보면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와 있거든요. 예,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출제됐을 때하고 법이 대폭 바뀌어가지고 제가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을 했는데, 이건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패스하고 넘어가더라도 외울 게 겁나 많아요. 해서 영향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관련해서는 자, 결국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시군 구청장 등이 수립합니다. 뉘앙스만 아시면 돼.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저는 기억하실려는 모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양반이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출마했을 때 압도적인 경기도권에서, 인천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지지세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뭐 부자 대세 이런 컨셉들도 있었고 등등등, 경제를 살리고 저쩌고. 경제는 항상 어려워. 누가 와도 힘들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많이 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그 심층 분석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저런 거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집값 띄우는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오열을 하면 경기도나 인천 집값도 같이 띄워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대통령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명박 시장이 대비받던 게 서울의 뉴타운 사건이거든요. 뉴타운을 어느 수로 지정한다고. 처음에 지정하니까 그쪽 지정받은 데서 감사에 뭐 난리를 쳐. 뉴타운이 재개발 구역이에요. 광역적인 재개발 구역을 뉴타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서운해하잖아. 아니, 우리는 왜 지정 안 해주냐. 그래서 또 지정을 해줘. 오세훈 시장 시절에 쭉 지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46개가 돼. 서울에서는 뉴타운과 뉴타운 아닌 거 두 개로 구분돼. 최근 5년 새에 만들어진 아파트 아니면 다 뉴타운이야. 그럼 정상 시행이 되냐고. 안 돼요.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아니, 온 동네 아파트 지르게 줄 서 있는데 시공사에서 뭐하러 가냐고. 조합에 와서 부탁을 해야 돼. 우리 제발 좀 이게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비용 많이 낼 테니까. 근데 사방에서 서로 와서 지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건설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지었어요. 분양도 하지. 여기다가 조합원 분양 말고 일반 분양분이 안 팔린다고.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개판돼.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후반, 2006년도 전후에 노무현 정부 때 요건 대통령이 뒤지게 먹었어. 서울 지갑 뜬다고. 그래서 재미를 본 건 그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에요. 왜? 지갑이 뜨니까 나중에 이제 경기도민 또는 인천광역 시민들이 꿈을 꾸거든. 우리도 서울처럼 집값을 올려주기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후로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요걸 이제 유명한 분 안상수 시장 이런 분들이 똑같이 해요. 경기도도 40몇 개 뉴타운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요즘에 그 당시 그 뉴타운 지정했던 분은 광화문 이런 데서 찬바람 받고 노숙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지사. 망했다고. 뉴타운 지정했다 사업까지 하셨어요. 왜? 그분도 큰 꿈을 갖고 있던 거야. 대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거지 재미를 보는 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뉴타운. 그러면 안상수 시장이 또 나도 대권을 꿈꾸면서 뉴타운. 그래서 두 군데 시도지사가 거지가 되게 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에 빠졌다고.
빚은 억수로 땡겨 놔놓고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다 해지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부터 했었던, 서울에서 했던 게 해지하는 게 일이었어. 법 자체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그럼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또 기억이 안 나.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뭐를? 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 계획구역. 얘는 어떻다?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도 다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원주민도 미쳐버립니다. 집을 뜯어 고치려고 고칠 수가 없다고.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리면 허가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풀리게 되는데, 옆으로 얘기했었는데, 다른 얘기 빼버리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자,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게 될 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자, 안전진단은 사실은 한 22회, 23회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유행했던 문제인데, 그 후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8년 사이에. 자,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자, 안전진단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건축과 관련된 좀 이따 정비사업의 정의를 볼 텐데 미리 한번 간단하게 맛을 볼까요?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기반설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그래서 정비 기반설의 도로 상하수도 얘기를 하는데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근데 재건축은요. 요건이 뭐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할 것 이럴 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할 것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정비 사업을 하려면요. 정비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정비 구역 지정하려면 미리 어떻다?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재건축만 가지고 한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정말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시장, 군수 등이,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싶으면 대뜸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은 의미가 뭐냐면 이다 도로 어떻게 설치하고 건폐를 얼마 주고 용적률 얼마 주고 이런 계획을 정비계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재건축은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뭘 해야 된다? 먼저 안전진단을 거쳐서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확실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정비계획 수립의 전 단계에서 하는 게 뭐가 된다? 안전진단. 자, 여기 또 크게 하나, 둘,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만 외우고 끝내십니다.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됐고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 다 분석을 해도 딱 세 개 정도가 맥시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진단 사유라고 해서 의무부터 간단히 볼 텐데 안 중요해. 자,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자,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서 뭘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바로 재건축할 시기를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쯤에 재건축을 시작한다라고 기본 계획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자,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미리 뭘 해야 된다. 진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울이 한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뭐라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미리 예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실제 재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다시 사안 복잡하게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자, 이건 나와도 답 안 돼요. 절대 답 안 되는 질문이니까 바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떻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미리 예정해 놓은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이 재건축한다고 미리 안정해놨어.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동네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뭘 할 수 있다?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사연 보지 마세요. 겁나 기니까. 안전진단 신청이라고는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는 제가 2개만 넣어놨는데 원래 3개인가 4개 있어요. 더 이렇게 길어.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문장 형태를 낼 수가 없어요. 바로 넣기 문제. 기억, 니은에. 자, 도시 및 중환경 정비 법령상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법조문의 일부이다. 기역, 니은, 티귿에 들어갈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런 포함하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답이 될 테고 그때 문제 고생할 때 자, 3분의 1,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2분의 1, 뭐 3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섞을거라고 해서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뭐라고요? 10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다 절대 텍스트를 읽어서도 안 되고 그냥 신청할 때는 뭐가 된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읽으시면 안 돼. 첫 번째 읽어봤자 못 외우니까 읽을 이유가 없는 거야. 길면 읽어봤자 못 외우니까 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읽어볼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제발 좀 뭐 좀 알아보겠다고 하지 말고 수업이나 들어서 이해가 되면 뭐 선생님 강의를 잘하나 보다. 이해를 못하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증을 따지 내가 또 먹고 살아요. 미안하지만은 10분의 1만 기억을 해달라. 거의 안 나오니까 최대한 어렵게 나왔을 때 뭐라고요? 10분의 1. 하나 외우셨죠? 두 번째,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전진단 제외 대상. 그럼 안전진단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제외, 그 다음에 대상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제외. 외우셔야 돼. 제외, 제외, 제외. 외울 게 뭐라고요? 제외.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쭉 써놓고 실시 대상이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 내용을 막 외우다 보면은 마지막에 쓱 써놓고 실시 대상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어떻게 돼? 내용 읽다가 내용 자체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된다? 제외 대상이다.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제외 대상. 16년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제외 대상이에요. 물론 이제 법조문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약간 변화된 사정들이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뭐라고요? 제외 대상.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왜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첫 번째 키워드 붕괴 나와 있죠? 붕괴 나와 있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지금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외울 건 뭐라고요? 제외 대상이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적으로 이미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냐면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시장 군수 등이 가서 조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 다 무너져 버렸네. 그럼 어떻다고요?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죠. 두 번째, 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이건 무너지진 않았어. 근데 발 담그려고 하니까, 발 들어가려고 하니까 흔들흔들해. 들어갔다 뒤지는 수가 있어. 깔려서.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라고요. 그럼 굳이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자, 진입도로가 키워드가 될 텐데, 의미상. 자,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주택단지 안을, 하나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1단지, 2단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진입로가 있어. 근데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좁아. 한 4m밖에 안 돼. 아침에 쌩 난리가 나. 4m면 이론상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다고. 근데 꼭 어떤 새끼가 불법 추정세는 놈이 있어. 그것도 삐딱하게. 그럼 아침에 지금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를 뚫고 지금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얘 때문에 못 나가. 욕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이 중간에 단독주택 단지 등을 같이 엮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주택단지 아닌 지역, 주택단지 밖을 대상으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때려 부셔야 되죠? 살려 멀쩡하더라도. 통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진입도로.
이방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나와 있죠? 그래서 붕괴, 무너져버린 경우. 사용금지, 무너질 게 거의 100% 확실한 경우. 그 다음에 진입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내용은 설명드렸는데 의미 없고요. 외울 게 뭐라고요? 제외한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출제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써. 그럼 사람들 읽어. 그리고 흐뭇해. 외웠던 거 나왔으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실시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장난 쳐버려요. 그래서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하여튼 한 시대를 제일 풍미했던 문제가 이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자, 안전진단 관련해서 과정입니다. 자, 볼까요? 제,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요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제, 의, 요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논리 체계가 뭐냐면, 지금 제일 밑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들어가 있죠? 이 윗대가리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윗대가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자, 제일 첫 번째 시군구청장은 뭐 한다?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뭘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려워요. 자,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요. 그러면 제출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검토하게 될 거. 자, 제의요라고 하는 거. 제의요라고 하는 거. 제의요라고 하는 거. 순서 외우셔야 돼. 해서 문장 가볼까요? 자, 이방권자, 보통 시장 군수를 얘기합니다. 시군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바로 윗대가리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날림을 하는 경우 있거든. 자, 보십시다. 내가 시군구청장입니다. 내가 구청장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청장이야.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재건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재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줄 서야 돼요? 반대하는 쪽에 줄 서야 돼? 무조건 허용해야 되지. 아니, 아파트 주민들이 쥐가 지돈 가지고 돈 처발라가지고 베팅을 하겠다는데 굳이 잘난 척을 해갖고 가갖고 아파트 보니까 멀쩡하구만 뭘 재건축을 하려고 하세요. 이 지랄을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 가끔 방송 나오고 사라진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잘난 척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날림으로 무조건 안전진단 통과를 시켜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발견한 시도지사는 어떻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기관한테. 야, 니들이 한번 봐봐라. 쟤들이. 나는 어차피 노가다꾼이 아니라서 모르겠고 이 시군구청장, 이 앞에 있던 게 날림인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검토 의뢰라는 개념이에요. 문장을 보지 말고 자꾸 제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온다니까. 근데 기존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 정도만 준비를 하고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제의요라고 이렇게 가서 그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도지사 검토 의뢰할까요? 안 할까요? 좀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 시도지사가 굳이 내용을 보니까. 그럼 검토 의뢰할까요? 안 할까요? 검토 의뢰하면 욕 뒤지게 먹어요. 쌍욕 먹어요. 박원순 시장이 요즘에 그런 짓거리 뒤지게 욕 먹잖아. 강남의 재건축 이런저런 이유로 막고 있다고. 그 양반은 큰 꿈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데 이게 검토 의뢰 안 해요. 본질적으로 뭐하러 자기가 나서냐고. 자기들이 돈 처발라서 아파트 새로 짓겠다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토공제하는 게 뭐라고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중앙정부에서 총대 메고 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어떻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의요. 요거밖에 낼 게 없어서 나왔었는데, 자,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테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가 아니라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바로 지문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 하나 붙여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자, 보시게 되면 1번. 입안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여기 이제 소위 의무적 안전진단 중요치 않아요. 2번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드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틀렸고요. 자, 그게 이제 안전진단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시군구청장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우리 아파트 다른 건축공학 이런 걸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냈으니까 와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우리 비용 부담 관련해서 적어 있었다.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에서 자, 누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있었죠? 두 번 나왔었잖아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대판 싸움이 있어서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하여튼 더럽게 길고 모든 얘기를 생략하면은 이제 과정을 넘어가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있었죠? 그런 게 있었다고. 안 중요해.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제외한다. 세 번째 이슈 뭐라고요? 제의요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박스예요. 진입 도로 등 끄트머리 제외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내용 볼 거 없다고. 제외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안전지단 실시 대상에다 이렇게 뽑는다고.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제가 설명은 드렸어. 나중에 이제 몇 번째 하면 금방 이거 알아. 근데 포인트 시험 문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외인지 실시 대상인지를 보실 거.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자 1번 정비기 입안권자. 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등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걸 이제 예비 진단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큰 의미 없고요. 2번 시장 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어려웠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3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시도지사는 어떻다? 의뢰할 수 있다. 자, 주어 수로 끊어서 가십시다. 시장 군수 등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안 하고 있으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트렌드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아까 10분의 1 이거 나오면 대박입니다. 10분의 1 나오면 대박이에요. 바로 느낌 문제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교재 137페이지. 자, 교재 본문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 밑줄 그는 거,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교재 137페이지. 아까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뭐라고요? 1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되셨죠? 앞에서 문제 나왔었잖아요. 30회 때. 30회 때 나왔었다고.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아니, 교재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은 너무 어려운가? 131페이지. 30회 기출문제에서 기본계획 관련해서 2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답을 거기 몇 프로? 25%에서 이걸 답을 뽑아냈다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보니까 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생략할 수 있다가 있다고
1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게 이런 식이라고 아까 기본계획 파트에서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뽑아주거나 또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지금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할 때 바로 생략할 수 있는 거 똑같이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해서 다시 앞쪽에 있으니까 20% 미만. 자, 스케일 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스케일 크잖아. 스케일 크죠? 그러니까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뭐를? 몰라. 그냥 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30회, 아까 20번 문제 같은 문제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별로 숫자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숫자가 답이 돼버렸다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사실 외워서 풀 수 없다고. 그런데 금대로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시장 등이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있었죠. 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1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안전지당 관련 세 가지 10분의 1. 두 번째 아까 제외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제의요라고. 물론 제의요는 제일 마지막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같은 문제 나왔을 때 흔들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잠시 걸었다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등 이어서 갑니다.